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개념 장착에서 가장 먼저는 다양성자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다양성자산은 어차피 약산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까지는 정리를 넣어놓기가 좀 힘들어서 뒤쪽에다가 약산과 약염기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으로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다양성자성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들도 마저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첫 줄에 제목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제목에다가 제가 왜 이렇게 해놨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주화학종에 따른 수용액의 평 농도 판단 7가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이니? 그러면 물에다가 산이나 혹은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종류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 녀석이 주반응을 하겠죠? 첨가주 화학종의 바로 해리 반응이 주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평형상태 농도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했던 것들처럼, 문제 풀 때 했던 것처럼 주화학종이 약산이 HA가 있다라고 한다면 약산은 강산제는 나머지가 다 약산이잖아요. 그러니까 KA가 바로 그 약산의 산해리 반응이 주반응이 되는 거니까 K 가지고 푼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평형상태 농도는 다음과 같이 루트에 KA 곱하기 루트 씌워가지고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도 알파도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기억해 두시고 주화학종이 약산만 있다라고 한 거니까 그 약산의 산해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로 따져주게 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초기 농도분의 산해리 상수의 루트로서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동일한 산인 기준에서 우리가 이온화도 알파를 비교하는 것을 질문 줄 때는 초기 농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이온화도 알파는 낮겠고, 반대로 초기 농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약산에 대한 이온화도 알파를 비교한다면 산해리 상수가 클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알파 값이 크겠지 정도로 연결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주화학종이 앞에서처럼 A-라고 하게 되는 약산의 짤염기가 주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약염기이기 때문에 염계리 상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KB를 바로 준이라고 하면 KB를 잘 안 준다는 데 있죠. 어떻게 준이라고 하면 산해리 상수로 줘요, 그 짝에 대해서. 그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바꿔서 KB를 구해주고 그 값을 가지고 나머지 평형상태 농도 계산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잘하다가도 가끔가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A-의 염기해리 반응이다라고 하는 게 꼭 마치 약산의 산해리 반응의 옆반응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물을 해리시켜주는 게 우리가 염기해리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 꼭 좀 기억해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반응식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물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평형상태 농도 계산은 약산일 때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다음 평형상수가 염계리 상수 들어간다는 것, 이온화도 알파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가 돼주겠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양성자 산에도 혹은 다양성자성 염계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화학종이 만약에 우리한테 다양성자 산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화학종은 다양성자 산이고 그 산이 우리가 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1차 산해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반응이 곧 바로 KA1인 산해리 상수로서 해석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근사적으로 구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같은 그 국물 안에서 HL-의 농도하고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 다 똑같이 우리가 1대1로 루트 씌워가지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두 번째 산해리가 일어날 부분이 될 건데요. 그럼 수익상에서 HL-의 농도하고 H 플러스의 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둘의 농도가 KA2에 대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대로 지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산해리 결과로 나오는 A2-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자성 염계 농도는 두 번째 산해리 상수랑 늘 같다가 된다는 거죠. 언제? 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H2A가 주화학종일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H2-가 A2-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자성 염기가 주반응으로 있으면, 주화학종으로 있으면 그 주반응은 1차 염계리 반응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산해리 상수 볼 때랑 같은 개념이에요. KB1이 필요하겠구나. 이 KB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짝관계 가지고 구한다고요. 그래서 짝관계가 KA2가 되겠죠. 그래서 K2로 나눠주면 우리가 KB1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염계일의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로서 풀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주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OH-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염계일의 반응이니까. 다 구해놓고 나면 이 같은 국물 안에서 HMS 농도하고 OHMS 농도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염계리 상수식에 넣어주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똑같은 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워주고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게 바로 H2A가 될 건데 그 농도값은 그러니 두 번째 염기리 상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똑같이 성립되는 거니까 이건 예외 없이 그대로 암기한 걸 적용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 때처럼 만약에 그 주학종이 다음같이 중간형이 주어지게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이 중간형에 대한 우리가 주반응은 자체 이온화 반응, 자체 해리 반응이다라고 했었죠. 양쪽성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덕분에 산해리 상수가 어떤 형태라고 했었냐면, 즉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이 Ka2를 K1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쓴다라고 했던 것, 즉 여기 주어져 있는 것들 가지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보는 바대로 HA-가 산해리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 A2-가 되겠고요. 그리고 H2A가 산해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HA-가 되는데 뒤집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Ka1으로 나눠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갖다 쓰면 그만인 거잖아요. 덕분에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루트의 K1 곱하기 K2고, pH로 바로 물어보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pH는 pK1 더하기 2를 반으로 나눠준 것으로 갖다 쓰면 되겠다. 문제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두 번째도 어쨌든 산해리가 가능한, 그래서 산해리 상수들이 다 물보다는 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좀 주의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봐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강산과 강염기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류들이 중요하겠죠? 그 종류들 다시 한번 주 화학종들에 대한 것들 암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얘들은 다 100% 해리가 되기 때문에 주학종이 누군지, 그 강산이 누군지, 강염기 누군지만 잘 암기를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같이 넣게 되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산과 염기를 다 같이 AND에요. 다 같이 넣었어. 즉 이제는 내가 종류가 두 종류로 용지를 넣어주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첨가된 화학종들끼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문제에서도 보기도 했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HA하고 A-를 바로 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데 OH-를 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그러면 한 개 반응물로서 OH-가 다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일부의 HA가 줄고요. 일부가 줄고, 그래서 남겠죠. 남아있는 그러면 HA-하고요. 그리고 짝관계로 생겨나게 된 OH-가 결국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공존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는 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강산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한 개 반응물로 강산이 다 반응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A-의 일부가 줄겠죠? 줄고 그러면 일부가 남을 거라고요. 남고 강산 넣어준 것만큼은 약염기의 그 짝산으로 전부 다 바뀌게 돼요. 강산 넣어준 것만큼이. 그래서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는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게 되는, 따라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산과 염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둘이 서로 반응을 해서, 직접 반해서 약산과 그 짝염기가 남든, 혹은 그냥 직접 내가 넣어준 게 짝관계를 가지고 넣어주던,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짝관계 공존이 주어지게 되면 그 용을 우리는 완충 용액이라고 했던 것이고, 따라서 그때 우리가 pH 계산이다라고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핸더슨-셀 방식을 통해서 간략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덕분에 pH는 pK 플러스 로그 한 분의 염기로서 그 농도가 아닌 우리가 몰수에 대한 비로서도 쓸 수 있겠냐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온도에 같은 부피의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도 대신 몰수 써도 그만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pH 계산이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로 변별력 높게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완충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주죠. 그럼 완충량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크다, 즉 급격한 pH 변화 없이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강산의 강염기의 양이 많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만큼 pH 변화가 적은 용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대로 우리가 비교만 가져가주면 그만이겠고요. 그래서 그 의미대로 비교를 하려고 하면 그러려고 반응할 수 있는 산과 염기의 양이 많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합이 일단 많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둘에 대한 차이가 적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pH 변화 폭 자체가 작아서 pH 변화, 즉 로강 안에서의 우리가 그 격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도 pH 변화도 작을 수밖에 없겠지, 이런 말이 되줘요. 그래서 일단 항상 양이 많을수록, 그래서 여기다가 예시로 나왔던 바나다르를 보게 되면 일단 그 합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합은 2가 되고 30이 되고 다 30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합이 작은 간은 제외예요.
둘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를 봤을 때 둘에 대한 차이를 봤더니 제로예요. 제로예요. 그 둘에 대한 차이는 10이 되겠고 절대값 씌워지면 어쨌든 10이에요. 위로 10이든 아래로 10이든 어쨌든 우리가 차이가 작은 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완전히 크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클 수 있는 거는 나가 가장 크겠지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특히나 산을 첨가해주게 되면 산 첨가해주게 되면 pH 변화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산 첨가했을 때도 pH가 그냥 뭐 높게 된 약간 이런 느낌 받게 되는데 왜냐면 높은 게 큰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pH 변화 작기 때문에 pH가 가장 적게 변했으니까 pH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pH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 반대로 밸런스 움직이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대조관계에 비교할 때 주의를 가져가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되주겠고 그럼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대표기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들 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력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기출 문제 시작합니다.